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2월 셋째 주 주요 종목들과 시장에 이끌 재료들을 미리 볼 텐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연휴 전후에 저는 출근을 했었습니다. 주요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CPI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주요 연준의 인사들이 핵심 발언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을 좀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월 29일 날 진펜트라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큰 이슈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팍 올라가진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일단 차트상으로 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그 부분 짚어드릴 거고, 멤버십 여러분들은 신규 추천주 그리고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보면 힌트가 좀 보이는데요. 이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TSMC하고 동맹 맺었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주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결국 한미 반도체였고, 물산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찾기 한미반도체 상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KB금융이나 LG전자도 우리 94,000원에 잘 담아서 일단 10만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일단 치고 올라오는 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갈 길은 잘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2차전지주 잠깐 올라오는 것들, 그다음에 삼성생명 저 PBR주까지 하나금융지주까지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수급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학주가 올라오는 모습이 특히 기관의 힘이 좀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리뷰를 해드릴 테지만 LG화학이나 LG, SK 대형주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LG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12일, 13일, 13일이 오늘이구나. 12일이 오늘이고 13일까지 해서 이제 저 PBR주의 어떤 목표, 권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은 올려놨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인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부양책을,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을 늘리거나 결과적으로 그 그룹 내에 쌓여있던 현금을 줄이거나, 자산을 팔 수는 없으니까 PBR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산들을 팔 수도 없고 이렇게 현금을 분배하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는 기관들의 수급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는 양쪽 다 매수가 들어왔네요. 좀 수급이 이런 식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단 뭐 어떤 2차전지나 아니면 반도체나 뭐 AI나 이런 뭐 테마 형성보다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끌어올리는 종목들 위주다 보니까 이런 거 자칫하면 물려버리면 또 답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PBR이 0.75가 목표입니다. 지금 0.61, 0.5, 0.6 이런 상황인데요. 0.77을 여기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주가는 29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0.75 PBR을 맞춘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얘네들은 이제 주주 환원 30%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제일 큰 원인은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긴 거죠.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서 죽는 2차전지들이 많은데 오히려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 하락이 오히려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원달러 상승이 약점이다 써놨는데요. 일단 원달러가 1,300원 이상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달러가 빠져야 이 수출 업체들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빠지는 거 10원당 거의 뭐 2천억씩 손해를 본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뒤늦게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현대차보다는 이제 기아차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기아도 지금 저 PBR 대표적인 저 PBR 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BR이 0.8, 0.8, 0.71 이렇고 지금 22년 기준으로 0.61입니다. 대충 23년에 3개 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왔지만 0.8 정도 수준이 될 건데, 문제는 이거죠. 시총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봤을 때는, 이런 수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체급은 현대차가 크지만 기아가 제일 잘했던 거, 제가 방송 복귀하면서부터 기아를 가장 높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의 목표,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던 거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테슬라는 20% 미친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50% 이상 상승 폭을 보여주는, 좀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퍼는 4배, 대표적인 저평가주인데 PBR과 퍼, 그다음 EPS, 자기자본 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 ROE 이런 것들을 좀 올려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가 대표적으로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주가가 그동안 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퍼가 어디 있어요? 퍼 여기. 예. 4배입니다. 4배. 그러니까 주가가 또 올라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순이익의 25%나 배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당기순이익에, 특히나 지배주주 순이익에 여기서 25%나 배당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순이익의 배당을 하면은 배당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같이 돌아가는 거죠. 진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아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이제 그 주식을 사게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선순환적인, 그동안 미국 주식에 목말랐던 그런 어떤 좋은 형태를 최근엔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금융위의 제재도 받을 거고, 예대 마진을 크게 올려서 수익을 낼 수도 없을 거고, 단기간에 어떤 뭐 상품을 팔 수도 없을 거고,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수급이 실적을 결국에는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도 많이 할 거고 자사주도 매입하면서 주식수도 줄일 거고, 이러다 보니까 기아나 현대차는 다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표가가 14만 5천 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15만 원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15만 원 수준이면 여기 조금 더 밑에 잘못 껐네.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이제는 전부 다 볼 줄 아십니다. 이거 지지선 모르시는 분 없고, 뭐 요렇게 그거 가지고 요 밴드를 이탈하면은 떨어지면은 빠지는 거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요새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걸려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밀리면 빠지잖아요. 그 털고 싶으면 일부러 조금 빼요. 요렇게 좀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익권이실 테니까 이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원래는 뭐 한 14만 8천 원 이렇게 잡았을 텐데 14만 5천 원 혹은 14만 원 정도까지 매도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 레벨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15만 원을 밀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증권사의 모든 직원들은 15만 원을 목표로 볼 거고, 옛날 같으면 이제 14만 8천 원 정도에 매도하시죠 할 텐데, 좀 더 밑으로 매도하는 거 전략이, 여러분들도 차트를 많이 아시는 것만큼 일반 개인, 일반 외국인 기관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밸런스인데요. 기대감이 사실은 진짜 매년 속는 거지만 기대감이 크기는 합니다. 일단 테마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HBM과 그다음 밸류업, 그다음 AI입니다. AI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매일매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ARM, 뭐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I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을 대체할 수 있는 거, 결국 테슬라가 빠지면서 뭐 M&M, MS랑 엔비디아, 메타가 들어온다라고 이런 새로운 이슈를 던졌는데, 결국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이닉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나 HPSP 같은 경우는 잘 사고 잘 팔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이고, 그리고 HBM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최고의 상승, 최고의 테마 연관주다라고 봤을 때는 관련주, HBM과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포트에 있어야 된다. 그럼 AI로 끝나는 거다. AI 포트는 그 종목들로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장주의 변동성은 결국에는 성장주가 잡주는 아니지만 코스닥, 좀 소형주, 코스닥 아니 소형주, 코스피에 소외되었던 소형주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빠지고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그동안 수급에 좀 소외되어 있던 거, 아니면 10개가 비슷한 관련주가 있으면 한두 개는 팍 오르는데 나머지는 뭐 빠지고 재미없고 따라 올라가면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좀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을 좀 이 수급으로 인해서, 결국 수급이라는 게 저 PBR 주죠. 주가가 못 올랐던 거. 주가 대비해서 자기 자산 총액이 시총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다 팔아도 나는 시총보다 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좀 올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낮아 있는데 시총은 컸던 것들은 일단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가치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못 올랐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테마나 HBM이나 대형주들이 좀 이끌어줘라 라는 게 결국 배당입니다. 배당을 좀 줘라 라는 거. 돈 버는데 왜 배당을 안 주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신경을 좀 쓰는 거죠, 정부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건데, 코스피가 막 치고 올라가도 코스닥은 800이었었으니까 코스닥을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가치주를, 소형주 중에서 가치주를 발굴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힘들었던 시장이었거든요. 1월, 2월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보자라는 게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이번 2월 달에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는 여기에 뭐 증권사가 해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면 HPSP,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도 이 HBM 반도체의 중요한 이 어닐링, 깎아내리는 이 시스템의 테마로 형성돼서 최근에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이슈이긴 합니다.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쳤고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HPSP는 한번 먹고 나왔으니까 좀 그렇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MLB 기판에 삼성전기가 빠지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삼성전기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매수 기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는 대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삼성물산, 그 다음에 CJGS 대형 그룹사, 물산 같은 경우에 저 PBR주,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배당 때문에 진짜 조금씩 들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사라 그러고, 그래서 많이 올라서 기쁘긴 한데요. 최근에 따라 들어오기는 좀 진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반도체는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은 이제 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좀 테마가 따라 붙는 위주로 제가 뒤에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도 있네요. 제주반도체는 진짜 최대의 수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을 좀 보면 CPI가 발표 예정입니다. 내일 이제 시작하자마자 10시 반에 CPI가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우 중요하죠. 3%대 떨어지느냐, 3%대를 다시 강하게 반등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전보다는 큰 파급을 얻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PI도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소매 판매 중요하죠. 일단 그 물가에 관련된 지표들은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국 PPI였네요. 이제 금요일 날에 미국 PPI, 주택 착공 건수, 소비자 심리 지수. 옛날에 심리 지수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 과열돼서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중요도는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지표는 없지만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포트를 고르는데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리해 놓은 거 있고, 16일 PPI 써놨네요. 16일입니다. 여러분 14일 영국이에요.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대형주는 하이닉스를 반드시 담아야 되고요. 한미반도체와 리너공업은 계속해서 포트에 있어야 된다. 한미반도체는 새로 이제 들어갈 종목이고, 엔비디아 실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2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죠. 200불, 100불 하다가 지금 700불이 넘어갔으니까. 1분기까지만 해도 큰 이슈가 없다가 2분기에 폭발하고요, 실적이. 3분기 때 더 폭발하고요. 4분기 때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예상인데 21일 날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또 잘 나오면은, 미국 주식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어닝을 뻥튀기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닝을 뻥튀기 시켜놓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은 이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가 폭락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00이면은 한 90개는 어닝을 예측을 이만큼 해놓으면 다 이만큼 나옵니다.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실적이 나오니까 더 잘 나왔다, 더 좋더라 하면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좀 담아놓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뒤에 종목들 잠깐씩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드시 포스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만 4천 원 정도에 다 추가적으로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못 샀던 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14만 4천 원 부분에 있을 거고요. 떨어져도 또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매일매일이 제일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반도체,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는 동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포트에 있어야 됩니다. 뭐 살지 모르겠으면 하이닉스 사시면 됩니다. 현대오토웨버는 지금 여러분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200일선 밑으로는, 최근에 원래 같으면 이 정도는 좀 팔아야 정상이거든요. 이제 매도 손실 사인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홀딩하는 이유가 이 정도는 이제 버티기 힘든 개인들의 물량을 좀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뭐야? LG전자, 이거 하이닉스가 아니고 LG전자입니다.
일전자는 잘 담았죠. 사실은 이거 200일선 밑에서 120일선 밑에서 담기가 어려웠는데 94,000원에서 잘 담았던 것 같습니다. 94,000원 여기네요. 좀 올랐다가 떨어진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가는 1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추천주이니까 제가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한미약품 이렇게 있고 어, 여기까지 드리면 되겠네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가 비만약으로 미국에서 다른 화이자나 에브비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로 펩트론과 함께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제 제약사거든요. 한미약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PBR 그다음에 AI 뭐 다 쭉쭉쭉 오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팔고 나왔을 때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다음에 뭘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래? 그러면 덜 올랐는데 테마가 좋고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은 것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서도 좀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논리들이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이런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테마가 반드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또 살찌고 이런 것들에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드리고요. 중요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